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지금부터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내일 이후 시장에 대해서 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세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섹터별로도 제가 하나씩 그 분석을 좀 드릴 테니까, 뭐 회원님들은 또 내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자 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MBN 회원님들은 오늘 이 방송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메모하시면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혜련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 고생하셨고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모멘텀이고 그리고 수급인데, 지금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코스닥은 안 사잖아요, 그죠? 이게 아직도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개인들이 많이 있는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미국 증시도 나스닥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기술주가 쉬어가는 과정이고, 가치주가 잠깐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이제 가치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기술주가 충분하게 쉬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11월 정도에서 백신이 나오고 나면 바로 움직일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코스닥 종목들, 뭐 5G 반도체, 2차전지, 특히나 이제 5G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뭐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이밍적으로 어제 반도체 장비주가 움직였죠. 움직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5G도 저점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서 조만간에 반격이 나올 거로 봐요. 다만 그 반격이 본격적인 반등이냐, 일시적인 반등이냐는 그때 알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년 2021년에서 2021년 가게 되면, 또 백신이 나오게 되면 5G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걸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 가치는 분명히 남아 있는데, 지금 뭐 5G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시세가 좀 안 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모멘텀이 나오고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세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수급이라는 부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지만 모멘텀과 성장성과 기업의 가치가 좋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에는 들어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외국인 기관 매수자가 들어오기 전에 길목 잡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예, 아셨죠?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장중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장중에 시장에 대해 정리를 드릴 거고요. 뭐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이미 장중에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핵심적인 부분들만 정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시면 따르시고, 회원님들은 바쁘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돼요. 회원님들은 내일도 종목들 그 매매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목 압축은 계속 끝났고요. 이 안에서 움직일 건데 뭐 큰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수가 뭐 조금 출렁거렸죠. 어제 삼성전자 올라가고 반도체 장비주까지 잘 갔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많이 올랐고, 자,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보통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격이 좀 벌어지게 되면 쉬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절대 그냥 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요 구간에서 조금 며칠 쉴 거로 봐요, 저는요. 눌림을 주거나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상당 기간 또 한번 기간주 정 도이고 나서 또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등치 큰 종목군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가져가실 분들을 별도로 가져가셔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형주가 그래서 힘들어요. 대형주는 대형주 가지고 승부 걸려면은 포트폴리오에 한 두세 종목, 제가 얘기했죠. 대형주가 주도하는 장세에서는 저는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3개, 많으면 4종목 정도로 가져가야 된다. 분산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계좌가 안 불어나요. 안 불어납니다. 그리고 대형주로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나마 최근 이틀 동안 강하게 올랐습니다만, 그동안 올라온 거 보더라도 정말 힘들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뭐 단기 목표가 7만 원, 뭐 길게는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는데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가려면 이거 내년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포트에 넣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별도 계좌로 가져가셔라라는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번 장세가 이렇게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대형주만 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이미 제가 보기엔 그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왜? 삼성전자가 최근 이틀 동안 오른 게 아니죠. 그동안 많이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약간 쉬어가는 기간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대신에 이번에 사상체육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시세가 경계는 해요. 가서 약간 쉬어가는 과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쉬어가는 기간주 중에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삼성전자 시세는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가져가시면서 자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단행하셔도 자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별거 없죠. 하이닉스 얘는 이렇게 9만 원 저점 해가지고 눌림 나오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9만 원 저점 해가지고 눌림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도가 너무가 잘 나가죠. 현대차도 지금 곧바로 갈 것인지 옆으로 기었다 더 갈 것인지는 그건 판단하기 쉽진 않아요. 그러나 길목을 잡고 중장기 상승에 대비를 해볼 만한 그런 값어치는 분명히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요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삼성전기, 삼성SD, LG화학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 외에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해가지고 제대로 먹을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종목이 없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이제 T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무방에서도 무료로도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지금 코스피가 이만큼 올랐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여러분들. 코스피가 이만큼 올랐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럼 어떻게 돼요? 코스피로 가요? 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이만큼 올랐고 코스닥은 못 올랐단 말이에요. 코스닥은 지금은 답답하지만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종목 펀더멘탈 종목들의 실적과 성장 가치 등을 감안하게 되면 코스닥 종목들의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고 기회로 활용을 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흐름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시장도 분명히 지나고 나니까 제가 살아난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안 죽죠, 시장 살아난다 얘기했잖아요. 여기 살아나죠. 코스닥도 지금은 답답하지만 결국엔 이제 살아난다. 이 눌림에서 여러분들 종목들에 대한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고 나면 알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알면 뭐합니까? 늦은 거죠. 뭐라 했습니까? 지나고 나서 움직이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기회가 왔을 때 물량을 잡아가고 매집을 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지, 왜 코스피보다 지금부터는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왜 코스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 왜 이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예상을 해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뭐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또 해드린 그런 반복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요. 자,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듣는 게 낫고요. 2번 듣는 것보다 뭐 5번 듣는 게 낫고 5번 듣는 것보다 10번 들으면 어느 정도 확신이 좀 있겠죠. 거듭 얘기합니다만 지수는 이렇게 중간 바닥 찍었고요. 제가 오늘 한 큐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 돌파했고요. 코스피가 많이 올라서 탄력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땠습니까? 지금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거든요.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 코스피가 무너질 것이다. 성급하게 지레짐작 먼저 가서 걱정하지 말자. 그 얘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추가 상승세가 나올지 여부는 아직은 봐야 돼요. 아직은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꺾인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만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2500선이 이제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장세가 진행되고 나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는. 여기다가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좀 못 올랐죠. 코스닥은 중간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고 바닥은 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안 갑니다. 그죠? 이유가 뭡니까? 이미 앞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눌러댔습니다. 이때는 기관들이 눌러댔습니다. 개인 투자가들 코스닥 쪽 것들 들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털어내요. 올라갈 만하면 털어내고 코스피 올라가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들 계속해서 물량 털어냅니다. 그러니까 질려버리죠. 개인들 넌덜머리가 물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가는가 싶더니 또 눌러댑니다. 코스피는 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못 갑니다. 답답하죠? 코스닥 물량 털고 코스피로 막 갑니다. 그죠? 코스피로 갑니다. 그게 외국인들이 바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장세 흐름은요. 제가 한두 번 시장을 보면서 제가 겪은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코스닥 쪽 것들 개인 투자가들 시장 눌러대고 나서 개인들 물량 어느 정도 또 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또 움직이는 거예요.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돌고 도는 겁니다. 반드시. 코스피만 계속 가지 않아요. 그죠? 지난번 올라올 때도 했잖아.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랐지, 여러분들. 에? 코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코스피가 먼저 가고 있을 뿐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도 간다. 요거 보여드렸었죠? 코스피. 자, 2017년 장세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1년 내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1년 내내 45도 각도로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죠. 주봉입니다. 코스닥은 저기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코스닥은 요 구간 이렇게 된 겁니다. 코스피가 1년 내내 이렇게 올라갈 때 코스닥은 무려 10개월 동안 못 간 거예요. 가는 등 안 가는 등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단 2달 만에 한 방에 터진 겁니다. 결국엔 뭡니까?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지루해가지고 코스닥을 만약에 다 털고 코스피 종목으로 만약에 옮겨 탄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 올라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그 수익률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코스닥이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여기서도 이만큼이에요. 단 2달 만에 그냥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 10개월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괜히 이거 쫓아가 봐야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 별로 없고요. 차라리 시간 걸리더라도 여기 있는 게 코스닥에서 훨씬 더 늦더라도 여기서 더 큰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해되시는 분 1번 하나 붙여서 1번.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해되시면 1번.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에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1번. 코스피는 이미 오른 상태고 코스닥 안 간다고 이거 털고서 여기 올라타봐야 먹을 거 별로 없다는 얘기고 시간 걸리더라도 코스닥은 늦게 가더라도 나중에 날아간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걸려도 차라리 그냥 코스닥이 있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응? 자, 이해되시면 1번. 장이 안 좋으니까 다들 주무시나 봐요. 뭐 우리 회원님들이 뭐 잘 계시지만 이럴 때 공부하셔라 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럴 때 놀면 안 돼. 이럴 때 공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코스피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돼요? 코스닥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라라는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자, 시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일단 미국 증시 보세요. 다우지수 직전 고점 돌파, 사상 최고가 돌파했죠. 나스닥도 사상 최고점 돌파 임박했고 S&P도 사상 최고가 돌파했습니다. 뭐예요? 백신 기대감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이 못 갑니다.
진짜 백신이 만들어졌으면은 한 뭐 5% 6% 폭등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4% 5% 6%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겨우 1%밖에 안 가요. 왜 그래요? 진짜 백신 나올 수 있어? 라는 의구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증권시장은요. 백신이라고 하는 재료는 이건 메가톤급 호재, 메가톤급 호재. 메가톤급 호재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폭락세를 이끌었고 글로벌 경제를 초토화시켰고 아직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게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죠? 백신은 만들어야 돼요. 대신에 백신이 만들어지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는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겁니다. 경제 재개에 나서요. 그래서 V자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 지금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고 실질적으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V자 회복에 나선다. 백신이 메가톤급 호재가 됩니다. 여기다 말씀드렸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부양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 규모는 줄어들더라도 부양 대책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과연 백신은 만들어질 것인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파우치라는 사람이 더 전문가고 또 미국에서 공신력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러시아나 중국도 아니고 독재국가도 아닌 파우치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이 제약업체 최대의 파이자라는 그런 업체가 백신을 만들었고 이미 기술력이 다 어느 정도 담보가 된 그런 업체들이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파우치가 자기도 백신을 맞을 것이고 가족도 맞으라고 권유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고 파이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더나도 마찬가지고 효과가 90% 이상 있다라고 얘기한 만큼 이걸 우리가 100% 안 믿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간 검사, 중간 효과가 중간 검증 결과 95% 정도면 실질적으로 백신은 60% 이상만 되더라도 상용화 가능하다고 하죠. 95% 중간 결과 95% 정도면 60% 이상 될 가능성이 높아요. FDA 승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더나까지 중간 결과가 발표됐고요. 이제 파이자가 최종 결과가 앞두고 있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최종 결과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왜? 파우치의 발언을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겁니다. 애지간해서는 팬데믹은 끝날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 쉽게 안 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백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줄구장창 주식을 저렇게 사는 겁니다. 코스닥은 보세요. 코스닥은 자 그래프 1일 그래프입니다. 1일.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래서 그렇게 선물을 줄구장창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샀다 팔았지만 아직은 밀집대를 깨고 내려간 상태는 아니죠. 추세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흔들어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거래소 코스피 종목을 매수하는데 코스닥만 계속 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만간에 코스닥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 이렇게 출렁을 있다가 조만간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외국인 투자거래 바이코리아 행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투자거래 한국 증시에서 바이코리아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유는 백신 개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뭡니까? 한국의 GDP 성장률이 좋고 백신 코로나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한국 경제가 코로나 예전으로 회복할 것이다.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한국을 최고의 투자처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스피 2744포인트 사상 최고 경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전망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 전면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이 그림 분기 실적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실적 호전이나 제로를 바탕으로 중장기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그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GDP는 세계 10위를 복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증명하듯이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한국의 ETF 상품이 뭡니까? 한국 ETF 상품이 최근에 한 달 동안 9.9% 올랐는데 S&P 500은 2.7%, 다우는 3%, 나스닥은 0.5%밖에 안 오는 겁니다. 한국 증시를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 쉬어갈 수 있고요. 쉬어가는 과정들은 나오겠습니다만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여러분 분명히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지루하지만 중간 바닥을 확인했던 만큼 또 소요됐던 만큼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 나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가볍기 때문에 매물 출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반등이 상당히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코스닥입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만 코스피 종목들보다는 코스닥 종목군들의 기대 수익률이 훨씬 커요. 아시겠습니까? 코스피 종목군들보다는 코스닥 종목군들의 기대 수익률이 월등히 큽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높여가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 미국 증시도 살아있고 백신 개발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도 강세가 나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반등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뭔가. 1차적으로 화이자가 될 것 같아요. 화이자의 최종 3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잘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화이자의 최종 코로나19 백신 3상 결과가 최종 FDA 승인을 얻을 정도로 결과가 최종적으로 잘 나오게 되면 그때는 시장의 반격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코스피를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오른 데 따른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못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도 그때부터는 뛴다.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노래 불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하루 시장 자체가 그동안 올라와서 좀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루한 흐름이라든가 답답한 흐름에 연연치 말고 결국엔 내일 가든 모레를 가든 내일 당장 그러지 마시라 자그 말씀드렸죠. 내일 장 갑니까? 갑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일 당장 주가 갈지 안 갈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응? 그죠? 뭐 기관이나 외국인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뭐 내일 당장 갈지 안 갈 건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귀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 종목은 저 시장은 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장은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 당장 갈 수도 있고 이틀 후에 갈 수도 있고 뭐 한 일주일 후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게 가기 전에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게 바로 지금 같은 시장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 점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이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구간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가를 절대 코스닥 안 팝니다. 조만간에 다시 들어온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안 들어오면 기관들도 들어와요. 자, 그런 거니까 그것도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 바라고요. 앞으로 장은 개인들이 주도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 지금 다시 들어오죠. 이 고객 예탁금은 새롭게 들어오는 자금이에요. 초반에 동학개미 혁명으로 들어왔던 이 자금이 아니라 최근 증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새롭게 들어오는 고객 예탁금입니다. 장이 살아나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따라 붙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코스닥 종목의 반격이 상당히 강하게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에 살아나니까 고객 예탁금이 들어온다. 새로운 개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새로운 개인 투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자금들이 뒤에서 시세를 밀어붙이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때문에 이들 시장은 이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와서 시세를 밀기 전에 여러분들은 거기다 대고 발을 담가놓고 주식을 잡아놓고 기다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대표 무방을 먼저 들으셨고 또 한 큐 많이 들으셨고 유튜브 많이 보셨죠? 이미 시장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고객 예탁금은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주식을 안 하다가 이제 좀 장이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뒤에서 시세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보다 먼저 증권시장에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이 사람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세를 더 이어갈 때 실질적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량을 매집하고 길목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 현금 있는 분들 주식 배팅을 좀 강화시키기 바라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보고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종목으로 빨리빨리 옮겨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별로 안 좋아서 포트를 바꾸고 싶은데 뭘 팔고 뭘 들고 갈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 그런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들은 주식 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죠?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종목군들에 대한 매집을 단행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금 있는 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뭘 살지 모르죠. 그런 분들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제가 이제 VIP도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적어도 지금 이런 구간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건 기가 막힌 매매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VIP도 이런 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이미 아침에 아까 말씀 한번 드렸죠? 더군다나 지금 MBN에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기가 막히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이벤트. 카카오톡 진행하는 매니저만 이벤트 하는 건데,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톡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톡 이벤트 진행하는 거예요. 1개월 제가 플러스 5일 더 드리죠. 이번에 1개월 10일 드리는 것이고, 3개월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20일 드리죠. 근데 이번에 30일까지 드리는 겁니다. 30일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 더 가는 거예요. 지금 11월이죠. 한 달 더 가면 4개월이죠. 3개월이면 2월 이상까지 여기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이 4개월 정도면 지금 지수가 가서 이렇게 눌림 주고 반등이 시도가 되는 국면이 초기 국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3개월, 4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주도 섹터를 가지고 충분하게 공략을 단행하게 되면 눈에 띌 정도, 계좌가 눈에 띌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떤 결과요? 이미 다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었잖아요. 그죠? 10월달은 장이 안 좋아서 500만 원 벌었다고 하지만 9월달은 3천만 원, 1억 투자연금 1억 가지고 3천만 원 수익 냈고요. 그죠? 8월달은 1,600만 원밖에 못 벌었네요. 7월달은 3,1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러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맥시멈으로 봐야 되겠죠. 1억 기준 3천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승부를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해드렸고, 결국에 시장은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듯이 시장은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럼 어떤 섹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느냐? 또 얘기합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의 종목군들은 이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장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 나라 증시에서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고 대형주를 먼저 선호하기 때문에 대형주를 삽니다. 근데 그 대형주가 바로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기 사고 삼성에스달 사고 LG화학을 사고 현대차를 사고 기아차를 사는 겁니다.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그나마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강세장을 리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다만 은행주라든가 보험주라든가 증권주도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정도는 안 돼요. 건설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얘네들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좀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올라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나마 좀 올라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주도주가 아니다. 더군다나 시세가 좀 낮어요. 은행주도 좀 낮고 증거도 좀 올라갔고 보험주도 좀 올라갔고 일부 건설주도 올라갔고 일부 철강도 좀 올라갔습니다. 추격 매수까지 할 만한 단계는 이미 지난 거예요. 대신에 일부 IT 섹터, 일부 대장주들은 쉬었다가 떠갈 겁니다.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개 안 돼요, 이제는요. 코스피 종목은. 남은 종목은 어디 있습니까? 코스닥에 있는 거예요. 그죠? 코스닥에 있는 겁니다. 그 코스닥의 종목들 뭐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반도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이 너무나 좋다. 실적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내년 이후에 업황 전망도 앞으로 향후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더군다나 단기 상승에 따라 충분한 조정까지 거친 상태예요.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종목군들은 벌써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가 나옵니다. 사이맥스 신고가 났죠? 그죠? 정말 한 대표가 한 교수 한 큐를 통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한미반도체 어디서 나간 겁니까? 여기서 나갔죠, 여러분들. 그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나신 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요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모두투하고 진해도 여러분들 다 수익 났었죠. 지난번에 수익 났었고 그리고 파라다이스하고 GK 오늘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드렸습니다만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익이 나셨거나 나신 분들은 뭐 차익을 실현을 하든 말든 뭐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은 크게 보지 마세요. 크게 보지 마시고 일단은 GK라든가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자 모더나 이제 백신 중간 결과가 발표났고요. 화이자의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 움직이는데 이 백신 수혜주들입니다. 이제는 백신 수혜주예요. 단순하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빠졌었던 종목군들이 항공주들과 여행 관련주들과 카지노 관련주들입니다. 이들 종목군들이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동안 코로나에 의한 피해주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방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지고 계시다가 여기서부터 한두 차례 정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자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뭐 내년까지 가져간다라고 해도 괜찮긴 합니다만 그러나 중간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카지노 갑니까? 지금 당장 여행 갑니까? 지금 당장 비행기 막 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에서 한두 차례 강한 반등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나중에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하지만 백신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기대 수익률이 커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 GKL 파라다이스 마찬가지고 가지고 계시다가 수익 나신 분들은 애지간하면 털지 말고 VIP로 오셔라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벤트는 이번 주 말까지 진행되니까 뭐 확인하고 오실 분들은 뭐 터지는 거 보고 그때 오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털지 말고 오셔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코스피 종목군들은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그나마 여행 관련주들. 그죠? 백신 수혜주들은 바로 이 여행 관련주들과 카지노 관련주들 그리고 항공주들이 될 겁니다. 얘네들은 재료가 나오게 되면 반등의 흐름이 상당히 강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마 이번 장세에서 백신이 나오게 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관심은 이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얘네들 시세 딱 터지고 나면요, 뭐가 가요? 그 다음에 주도주가 나와요, 여러분들. 주도주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백신 관련 수혜주가 움직이고 나서 이 가치주들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 시세가 끝난 것과 동시에 코스닥에서 주도주가 터집니다. 뭐예요? 예, 반도체 장비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에 시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TSE, 사이맥스. 지금 시세가 다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테크인 보세요, 여러분들. 테크인도 지금 이제 눌림목. 어디서 제가 나간 종목입니까? 여기죠? 차라리 이런 종목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괜히 여기서 수익 내고 나서 엉뚱한 종목 가가지고 물려가지거나 뭐 손실 나거나 이런 것보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만큼 올라갔을 때 안 팔면 힘들어하죠? 그죠? 차라리 안 팔고 있는 게 나아요. 왜? 그럼 나중에 결국에 올라가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런데 PSK 같은 거 지금 그러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간 겁니까? 여기서 지금 한 대표가 나간 거죠? 거기서 매매했고 방송했고 그죠? 지루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루하지만 결국에 또 신고가 나오죠. 가만히 들고 있으면 300%예요. 200%? 그죠? 따따블. 예? 이게 주도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필요하다 살아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반도체 업황이 내년 이후에 더 좋아질 것이다. DRAM 가격 강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인 것이고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강화합니다.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계속 강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또 반도체 굴기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미 오른 상태에서 충분한 기간 조정까지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충분히 필요하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하도 많이 나갔고 또 이미 나간 종목들 중에서 오늘 사이맥스 신고가 나왔고요. 한미반도체 올라갔고 그죠? 다 나갔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내일도 신개념 증시로 계속해서 매집 들어갈 거고요. 반도체 장비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여기다가 두 번째 뭡니까? 5G 징글징글하죠? 뭐는 안 징글징글합니까? 대신에 먼저 가고 좀 늦게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5G는 이제는 바이든 관련주다. 본격적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년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기술적인 위치에서는 주가 거의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해가는 과정이고요. 바닥을 확인하고 움직일 때는 시세가 좀 빠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해서 5G는 아직은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뭐는 좋습니까? 2차 전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잠깐 올라갔다 조개한 것이고요. 5G도 많이 빠졌다 올라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증권시장에서 내 종목만 빨리 가라는 법은 절대 없어요. 그죠? 시장이 안 움직이고 다른 종목도 못 가면 내 종목도 빨리 안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움직이면 시세가 터질 수 있다는 것에 분명히 포커스 맞추고 반도체와 5G는 아직까지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5G 관련주를 반등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그리고 2차 전지와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항공주들 이들 종목들은 최종적으로 파이자의 백신이 만들어질 때 그에 따른 가장 강력한 수혜주로 갈 것이고요.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면세점 관련주, 유통주 이런 종목들까지도 덩달아서 갈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5G, 1차적으로는 백신 수혜주 쪽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시되 그 뒤로는 IT 주도주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시장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번 보시죠. 3번.
예, 됐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중 무방 진행했는데 장중 무방 진행하는 날짜가 날이 장이 찌지부진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또 무방에 오신 분들 캐제를 부를 만큼 큰 수익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최근 장세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구간 오늘 같은 조정 장세는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유망 종목에 대한 매집을 단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만큼 그 점만 아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장은 앞으로 갈 길이 매우 먼 시점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신규분들 계속 들어오죠? 누구는 이 조정장세 한 대표가 항상 제가 합니다. 제발 좀 가고 나서 움직이지 말고 가기 전에 움직이세요, 여러분들. 가기 전에. 확인됐잖아요. 이제 코스피 종목들 더 이상 쫓아갈 필요 없어요. 이제 코스닥에서 승부가 날 겁니다. 승부 걸어야 돼요. 현금 있는 분들 무조건 현금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가지고 오세요. 오셔서 VIP 오셔서 바로 진단 받으시든가 아니면 카페에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은 백신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그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졌고 지금 예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장의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 MBN의 전략을 MBN의 타이밍을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기회를 잡으시라고 카카오톡 이벤트까지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1개월 플러스 5일밖에 안 드려요. 그런데 이번에 10일까지 5일 더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훨씬 많이 드린 거고 20일이죠. 3개월은 20일을 드립니다. 10일 더 드리는 거예요. 카카오톡 이벤트 요거까지 여러분들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까지 가실 필요 없고요. 이번 주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은 다 합주 끝났습니다. 신규분들도 내일 공격적인 매집 계속 들어갈 거니까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도 주어지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장중 무방은 당분간 없을 거로 일단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요. 우리 회원님들 고생하셨고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도 자신감 있게 좀 대응하세요. 그리고 좋은 결과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마셨던 무방에서 들었던 것들 수익 나시면 그냥 들고 바로 오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건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는 거 확인됐죠? 자신 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자, 카카오톡 이벤트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납니다. 금요일 날 끝나고요. 금요일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내일 회원들 뵙고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도움 됐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네. 고맙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회원들 내일 뵙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